ESD는 한글로 풀면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점막 하층을 내시경 칼로 박리를 해서 대장벽에서 안층, 세층을 분리를 하는 시술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대장의 단면을 잘라보면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층 세층이 점막층, 점막근층, 점막하층. 그 다음에 바깥의 세층이 이제 고유근층이 2층이 있고 장관막층이 있는데, 이렇게 점막 하층을 고유근층으로 분리하는 내시경적 시술 방법이 ESD, 점막하 박리술입니다. ESD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이 ESD의 대상이 되는 대장의 병변들, 그러니까 대장의 병변들은 아주 큰 병변이거나 침륜도가 깊은 경우에 수술해서 장을 자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를 열고 그 병변을 장을 자르는 광범위 절제술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ESD 시술이 도입이 됨으로써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병변을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점막하 박리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일단 그 병변이 아주 크거나 올가미 절제술, 점막 절제술, 분할 절제술,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걸로 시술이 불가능한 이제 병변이 이제 ESD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변 사이즈가 크거나 침륜도가 깊거나 기존의 내시경 시술 방법으로는 충분히 일괄 절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변들은 ESD로 충분히 절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시경 시술 방법으로 절제를 했는데 재발을 했거나 불완전 절제가 됐을 때도 ESD 대상이 됩니다. ESD 시술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시경 시술을 잘하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ESD 시술에 대해서 따로 수련을 받거나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훈련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ESD 시술은 각 대학의 시술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숫자에서는 ESD 시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특히 3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이 시술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2차 병원 특화된 병원에서는 바로 즉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대학병원에 비해서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시술을 하다가 잘못 천공이 됐을 때는 즉시 수술을 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이게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보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병원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수술할 경우에 바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대학병원하고 다른 그런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측방발육형 종양으로 아주 큰 4cm 정도 되는 측방발육형 종양인데, 기존의 내시경으로 절제가 불가능하죠. 과거에는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수술을 해서 대장을 절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이 병변을 확인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병변 아래 점막 하층에 고장액을 주입을 해서 병변을 띄웁니다. 병변을 띄워서 내시경 칼로 고유근층과 점막 하층 사이를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박리가 7, 80% 진행된 상태에서 완전히 절제를 하고 절제된 병변을 이제 저렇게 다시 펼친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병변의 점막 하층에 지금 이제 절개를 해서 이제 박리할 부분의 경계를 표식을 하고 있고요. 병변을 절제한 부분이 설정이 되면 고주파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점막 하층을 고유근층으로부터 박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병변이 분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변을 완전히 대장벽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53세 남자인데 항문 출혈로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직장 구불결정, 항문에서 한 20cm 정도 위치한 부위를 직장 구불결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20mm 크기의 척방 발육형 종양이 있어서 ESD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도 상층에 국한된 조기대장암이었고요. 조직검사상 다른 고위험 인자가 없어서 이 환자는 ESD로 충분히 치료가 된 조기대장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발 소견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이 환자도 내시경으로 시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수술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번에 68세 여자 환자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상 내시경 검사에서 간 망곡 부위에 조기대장암 의심 병번이 있었는데 부분 침륜 정도가 의심이 됐던 환자고,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으로 ESD라는 시술을 통해서 능변을 절제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뭐 조직검사성 임파질전이나 이런 이상 소견은 없어서 수술 후에 잘 치료가 됐던 환자입니다. 조기대장암은 최근에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조기대장암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도한 시술이나 수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기대장암에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보면 내시경 시술을 하는 선생님이 진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수술을 가게 되면 외과로 전가가 돼서 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행 과정에서 조기대장암에 불필요하게 과잉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복치료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대장암에 대한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시술을 한다면 환자한테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대장암에 대해서 이런 임상적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양병원의 정성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